입헌군주국인 영국에는 귀족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문화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표출되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려면 저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윤여정 씨의 영어 인터뷰가 장안의 화제였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라면 역시 영국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고 난 뒤에 한 소감일 겁니다. 이 말을 하는 도중에 화두에 오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스노비쉬라는 단어입니다.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우리말로는 거만한 척하는 영국인 정도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여기에는 속물근성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함의가 존재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핵폭탄급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여정 씨가 누굽니까? 노련한 배우죠. 그 짧은 촌철살인의 스피치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같은 영어를 쓰는 미국과 달리 영국에는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쉬 잉글리시라는 겁니다. 포쉬 잉글리시라고 그러면 영국의 상류계층이 쓰는 영어를 말합니다. 영국의 중류층이나 일반인들은 보통 저녁 식사를 티 혹은 하이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류 측에서는 포쉬 잉글리시로는 서퍼라고 합니다. 이 서퍼는 오후 5시경에 이 영국 사람들이 즐기는 애프터눈 티와 한 세트로 엮이는데 서퍼는 디너와 달리 좀 가벼운 식사가 됩니다. 이렇듯이 영국은 오랜 동안 귀족과 중간 계급 그리고 평민으로 구분된 계급사회 구조를 유지해왔죠. 여러분들 홍차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죠? 립턴. 그렇습니다. 립턴입니다. 립턴은 1871년에 토마스 립턴이라는 분이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에서 시작한 차파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지 않아서 이 가게를 200개로 늘려납니다. 이제 이 번 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실론에 가서 영국인들이 차를 재배하던 거기에 가서 차밭을 하나 삽니다. 거기서 홍차를 만들어서 그걸 팔게 되는데 바로 그 홍차에 자기 브랜드인 립턴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 차 문화가 바로 슬러비시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그 시작은 영국의 왕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영국의 찰스 2세 왕에게 시집을 온 카타리나 공주였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대적 중이었는데요. 사실은 스페인이 워낙 강국이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책으로 포르투갈은 영국과 손을 잡고 스페인에 대항을 하고 싶었죠. 그렇게 해서 이 카타리나라는 공주와 찰스 2세 왕의 결혼을 성사시켰던 겁니다. 그럼 영국 왕실은 어땠어요? 결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뭔가를 요구했겠죠.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이 항구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인도 뭄바이 바로 앞에 있는 섬 7개,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의 모로코에 있는 탕헤르라는 곳입니다. 이 카타리나 공주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을 오는데 그때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차였고 또 하나는 설탕인데 이 설탕이 당시에는 약국에서 약재로 유통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거였습니다. 이 두 개가 갑자기 왕실에 풀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차와 설탕이 함께 들어오니까 영국에서는 차에 우유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설탕을 듬뿍 넣어가지고 아주 달게 해서 먹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영국에는 커피 문화가 있었습니다. 주로 커피 하우스라는 곳을 통해서 커피가 유통되고 또 커피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커피 하우스는 남자들만의 장소였어요. 여성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성들의 공간으로서 커피 하우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차가 들어오면서 여성들만의 공간인 티 하우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 불평등을 해결해 준 사람은 토마스 트와이닝이라는 사람입니다. 1707년이 되면 토마스 트와이닝이 티하우스라는 걸 영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커피도 마시지만 주로 티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사람이 10년 후에 두 번째 티하우스를 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티하우스에서는 이 사람이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공간으로 했는데 두 번째에는 그거를 여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을 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앉아서 티를 마실 수는 없었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차를 사갈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차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차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성들이 여기 들어와서 차를 사가기 전에 차를 마실 수 있었고 티는 여성들이 자기 집에서 마시는 문화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영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정원 문화가 있죠. 날씨가 좋으면 티타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티타임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프터눈 티라는 겁니다. 이 애프터눈 티는 상류 사회 사람들의 어떤 생활 식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류사회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저녁 식사는 보통 8시 반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4, 5시가 되면 약간 배가 고픕니다. 그때 오후 5시경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애프터눈 티라는 티타임을 갖게 됩니다. 17세기 중반에 애프터눈 티 같은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영국에는 차 문화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차를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기후입니다. 영국의 기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름 한 달을 빼놓고 나서는 대개나 우중충합니다. 겨울 되면 춥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서 차라는 거는 그 향기를 즐기면서 따뜻한 물에다가 여러 잔을 우려서 마시게 됩니다. 또 서로 담소를 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되니까 이 지루하고 짜증나던 실내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됐죠. 또 하나는 남성 중심의 사회로 움직였어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이 차를 알게 되면서 여성들만의 어떤 리그를 형성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가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표출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겁니다. 자, 카타리나 공주가 차를 갖고 와서 영국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왕실에서 상류계층으로 내려갔어요. 상류계층의 문화를 본 게 미들 클래스입니다. 이 차라는 게 점점점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누구나 다 차를 마셔야만 저렇게 왕실처럼 포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걸 즐겼던 거죠. 이제 영국의 차 문화가 숙성이 됐어요. 근데 영국에는 차나무가 납니까? 안 나죠. 그래, 이거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전부 중국에서 사와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 차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까울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주 좋은 보관을 하나 내는데 그게 영국 정부를 아주 낭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건은 보스턴 티파티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 사건이 난 10년 전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을 합니다. 이 7년 전쟁이라는 건데 영국이 이기고 나서 프랑스로부터 뭘 뺏어오냐면 미국이라는 땅의 절반을 가져오게 됩니다. 전부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프랑스는 전쟁에서 지니까 이걸 전쟁 배상금으로 내놓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이걸 가져오는데 이게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걸 감당을 하려면 식민지로부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미국 식민지에다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설탕법과 인지법입니다. 설탕법은 앞으로 여기서 유통되는 설탕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인지법은 이 식민지에서 발간되는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들 여기에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이 세금으로 얻어들일 땅을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국 식민지에서는 자기네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밀수되는 차를 사서 먹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실어가는 차만 미국인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독점 판매권을 영국 동인도에서 줍니다. 미국인들이 반발합니다. 그게 바로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에요. 미국인들 70여 명이 원주민 복장을 하고 동인도 회사 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쌓여있던 300여 개의 이 차 부대를 전부 바다에다 던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오늘 보스턴 항은 차 주전자다. 이 차가 바닷속에 들었으니까 바닷물이 다 차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여기에서 응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항을 폐쇄하고 저항하던 티파티하고 대립을 하는데 그게 전쟁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3년 후에. 그게 뭡니까? 미국 독립전쟁이에요. 영국이 독립전쟁에서 지고 미국 식민지를 잃게 되죠.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 차 때문에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자, 영국은 차를 구입하는 자금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인도를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었으니까 인도에 가서 아편을 재배시킵니다. 그래서 아편을 가지고 중국에서 팝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중국 차를 사는 겁니다. 그 중국 차를 사서 영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삼각무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무역 구도가 한동안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대로 뒀다가는 나라를 아편이 다 말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조정에서 의협심이 강한 애국자 임칙서라는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서 이 사람이 아편을 싣고 온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에 300명을 붙잡아 들입니다. 아편을 팔아서 벌어간 돈을 갖고 오면 풀어주겠다. 근데 영국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배에 올라가서 그 아편을 강제로 압수해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이 꼭지가 돌죠. 이 기회에 아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영국 밑에 복속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아편 전쟁의 배후에 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영국의 차 문화가 바로 이 전쟁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이때 영국 안에서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드린지라는 사람인데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중국이
아편을 자기들 나라에서 직접 재배해가지고 국내에 유통을 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아편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차를 사온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 중국 내륙에 몰래 들어가서 좋은 차나무를 훔쳐다가 인도에서 키울 수 있게끔 하는 스파이, 밀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누가 맡았냐? 영국 왕립정원학회가 맡았어요. 이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버트 포춘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사는 사람인데 죽어가는 식물도 이 사람이 손만 대면 다 살아난다는 신의 손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중국의 명차 산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를 훔쳐서 인도의 콜카타에 있는 동인도에서 본부로 보내라. 그러면 콜카타에서 다르질링이라는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가서 차나무를 육성을 해서 우리가 차 플랜테이션을 할 거다. 그래서 이걸 2년 반 동안 이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중국에 있는 차나무를 좋은 거는 다 보냅니다. 콜카타에서 다 보내서 이거를 다르질링에서 키우는데 다 죽어요. 뿌리를 보낸 것도 죽고 가지치기를 한 것도 다 죽고. 근데 마지막에 씨를 보냈는데 이 씨가 발화를 합니다. 그 새싹을 묘목으로 키워서 다르질링에서 드디어 중국의 차나무가 활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주 고급 차로 먹고 있는 인도의 다르질링 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좋아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영국인들의 차처럼 그게 내 전부가 되도록 온몸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고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얘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맵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